방금 전에 나온 영상은 제가 어제 저희 창문에서 찍은 건데요. 전염병을 상대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해외 노동자들을 위해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가나 베란다에 나와서 홈이라고 싱가포르 내셔널 데이 때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같이 불빛을 비추면서 부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래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이었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의미였습니다. 앞일은 참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발코니에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탈리아에서만 생기는 일일 줄 알았어요. 1, 2주 전만 해도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비슷한 행사를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딱 한 달 만에 12,000명이 늘었더라고요. 한 달 전에는 약 600여 명이었는데 지금 어제까지 12,600여 명이 됐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채널은 싱가포르 여행지 곳곳에 그냥 흔한 관광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숨어있는 이야기들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싱가포르를 살아가면서 도움되는 정보들 그런 거 올리는 채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염병이 생기고 싱가포르에 계시는 분들 소식을 빨리빨리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매일매일 뉴스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한 두세 달만 하면 이거 끝날 줄 알았어요. 제 지인 중에서 작년 12월에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은 지인이 있거든요. 5월 말에 시작하는 애들 방학 기간 동안 맞춰서 한 달간 한국에 가 있다가 오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감염병이 시작되고 나서 그래도 저희는 5월 달이니까 괜찮겠지, 다녀올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안에 갈 수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달인가 2월 말까지만 해도 일본이 올림픽을 강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올림픽이 열리기는커녕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백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내년에 열리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내년도 어쩌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더라고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또 뉴스에 도쿄 북쪽 부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해일 경보는 없었지만 건물이 약간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어제 갑자기 핸드폰에 얼랏이 떴는데 저는 당연히 댕기 얼랏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지진 얼랏인 거예요. 싱가포르 동쪽으로 5,600km 떨어진 솔로몬 제도에서 지진이 났다고 싱가포르는 건물이 흔들리거나 뭐 해일 위험이나 이런 건 없다고 얼랏이 떴더라고요. 싱가포르는 사실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라서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얼랏이 떠서 어제 깜짝 놀랐었어요. 아무래도 요즘 지진 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4월 26일 오늘은 총 931 케이스가 나왔거든요. 다시 거의 1000에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총 13,624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 질병이 감염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감안했을 때 하루에 10명 이하로 나오는 게 일주일간은 지속되어야지 싱가포르이 어느 정도 올바른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테스트했는지 모른다면 단순히 확진자 숫자만 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전문가는 해외 노동자들 사이에서 최근에 확진자 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축하할 사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기숙사에서 테스트를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내려간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숙사에서 왜 테스트를 안 하고 있냐면 검사했을 때 확진자 비율이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더 이상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진대요.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고 그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호흡기 질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검사 없이 바로 격리소로 격리가 된다고 합니다. 피셔 교수하고 렁 박사가 이 전략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수치를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기숙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격리소로 옮겨서
물리적인 거리를 좀 넓힐 수가 있고 테스트 횟수가 줄어들음에 따라 수치가 떨어져서 기숙사의 실제 수치는 반영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임시 격리 시설 중에 창의 전시관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의 전시관에는 어제부터 약 50명의 가벼운 증상 환자들이 이동되기 시작했는데 창의 전시관에는 총 2,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야외 공간도 아직 더 남아 있어서 필요하면 더 추가로 임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창의 전시관 실내 온도는 약 28도에서 29도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29도면 좀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최소한 한 27도 정도는 돼야지 될 것 같은데 28도에서 29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구역으로 나누는데 레드존에서 이제 환자들이 머물게 된대요. 그리고 이 레드존 바깥에는 빨래할 수 있는 시설이랑 샤워랑 화장실 시설이 돼 있대요. 그리고 메디컬 센터도 레드존 바깥에 야외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옐로우존들은 레드존에 들어가기 전에 방호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뭐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 다 소독하고 이런 존이고요. 그린존은 이제 방호복 없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어제 새로 발표된 클러스터 중에서 7명의 환자가 나온 클러스터가 대형 쇼핑몰에 있었거든요. 이슌이라는 지역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7케이스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영업 중지를 하지 않고 오늘 그대로 영업을 한 거예요. 쇼핑몰 안에 있는 음식점이나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가 다 그대로 열었어요. 방송사에서 취재를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이미 다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그 후에 소독을 다 했을 텐데 굳이 뭐 염려할 필요가 있겠냐, 나는 계속 소평을 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여기서 감염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클러스터가 될 정도로 이렇게 여러 명의 감염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몰랐다. 하지만 뭐 알았어도 어차피 그 후에 소독은 했을 테니까 내가 쇼핑 나오는데 그렇게 크게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것도 한국하고 좀 틀리죠. 한국은 일단 감염자가 나오면 거의 며칠 동안은 문을 닫고 영업 중지를 시키는 편이잖아요. 유럽에서 이제 서서히 락다운을 풀려고 하고 있고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는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락다운을 더 빨리 시작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랬더니 WHO에서 경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점점 이렇게 락다운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자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이 다시 재감염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락다운을 풀면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이 질병에서 회복되어 항체를 보유한 사람들이 두 번째 감염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온 게 없대요. 그리고 더 염려스러운 거는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나는 병 걸렸다 나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나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을까봐 염려를 하고 있대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싱가포르에 사시다가 독일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남편이 독일인이라서. 근데 어린이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다른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은 다 마스크를 썼는데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안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걸렸다가 나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너무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자가격리 했다가 따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에서 전화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 셀프 자가 완치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다 낫습니다. 그냥 테스트를 안 하고요. 근데 독일에서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셀프 완치 판정을 스스로 한 의사 선생님인 거예요. 우리나라 환자분들 중에서 빨리 퇴원을 못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증상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테스트하면 꼭 양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증상이 아무것도 없지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셀프 판정을 할 때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셀프 판정을 하고 마스크를 안 쓰시고 아이들을 진료한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싱가포르는 확진자 숫자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백신이 올해 안에 활용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각자 개인이 굉장히 철저하게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